여러분 전기자전거 타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자전거만 좀 오래 탔고 성인이 돼서는 오토바이만 이렇게 주구장창 탔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는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이 전기자전거입니다. 정확히 전기 팻바이크. Bring the band in. Woo. Well, alright. 엑스라이더 X200입니다. 기본 모델 기준 48V 15A 배터리, 전격 500W 출력의 모터, PAS 플러스 스로틀, 하이브리드 방식의 전기 팻바이크입니다. 국내 생활안전법상 최대 속도는 25km로 제한되어 있고요. 차체는 30kg을 넘지 않아 자전거 도로 역시 주행 가능한 제품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이 타는 물건이니까. 또 경험이 없다는 것은 여러 브랜드와 좀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막 다 풀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랜 시간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엑스라이더 X200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엑스라이더는 국내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X200의 제품 디자인 및 금형은 자체 생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파츠들은 역시 커스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가 그럴 거예요. 지난번 테크5에서 제가 이제 아땡땡 이 전기 자전거를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독일 차 있잖아요. 독일 차. 그 가격이 한 1,8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못 사요. 죄송합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좀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못 사요. 어쨌든 그 아땡땡 전기 자전거 역시 디자인은 그쪽에서 한 거지만은 나머지 이제 시트, 모터, 배터리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제조사들이 다 제각각이었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릅니다. 타이어는 어디 거, 모터는 어디 거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치 엑스라이더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만들었다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오토바이와 닮은 팻바이크입니다.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제품이죠. 헤드라이트도 있고 전자 크락션, 브레이크 등 방향 지시 등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전기 오토바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타고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진짜 오토바이인 줄 아시더라고요. 페달을 돌리기 전까지. 시중에 이런 디자인의 전기 자전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잘 아실 텐데 보기 드문 이런 외형은 아닙니다. 오토바이처럼 생긴 이 전기 자전거가. 지난번에도 저희 작업실에 손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아니 왜 집 안에 오토바이가 있냐고. 과장 아니고 진짜로. 페달을 못 봤나 봐요. 못 보셨나 봐요. 이거 자전거다. 전기 자전거예요 이게? 이런 반응. 아마 오일통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 언제든 탈거 가능합니다. 혹은 이 안에 이제 추가 배터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냥 멋이고 이번 영상 끝내고 나면 이거 뜯을 겁니다. 이거 뜯고 좀 다른 액세서리를 부착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록 저렴한 스쿠터지만 이미 저도 오토바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처럼 생긴 자전거에 대한 로망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제품이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살펴본 것도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액세서리,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을까? 당연히 시트 바꿀 수 있고요. 리어 사이드 브라켓 모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튜닝을 한다면은 가장 먼저 수납 공간을 늘리는데 좀 초점을 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주문 옵션이 지금보다 많았다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은 디자인적으로 저는 큰 아쉬움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마감 경우에는 저도 여러 전기 자전거를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이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 좀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제 눈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좀 크지 않았고 대신에 단단하고 좀 튼튼한 느낌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단해. 그건 맞아. 무거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튜닝의 욕구가 샘솟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거창한 튜닝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매뉴얼에도 써 있어요. 개조 부분에 대해서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 튜닝 말고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카울 도색 랩핑하고
응? 그리고 뭐 데칼 스티커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튜닝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블랙하기 때문에 진짜 좀 거리 두고 보면 오토바이인 줄 안다니까요. 오토바이처럼 생긴 게 마냥 좋은 건 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눈치 보여. 특히 이제 자전거 도로 같은 데 갈 때, 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인 줄 아는 거야. 페달 밟아서 막 가줘야 돼. 그러면 자전거구나.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좀 더 내추럴하게 튜닝을 하고 싶어요. 솔직히 색깔도 좀 더 알록달록하게 하고 좀 더 연하게. 제가 20대 때는 주목받는 거 좀 좋아했는데 30대 되니까 안 그래요. 주목받고 싶지 않아요. 전기 자전거에서 중요한 것, 저는 배터리와 모터라고 생각해요. 뭐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장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전기 자전거에서. 자동차랑 오토바이도 엔진 보고 사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먼저 배터리. 처음에 48V 15A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X200 기본 모델입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제품은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된 모델이에요. 고급 모델이라는 거죠. 그래서 48V 20A. 배터리 제조사는 볼턴 배터리가 다 좋은데 한 가지 흠이 있죠. 뭘까요? 비싸요. 지금 여기 달려있는 배터리 가격만 67만 원입니다. 약 67만 원. 어지간한 전기 자전거만큼 값이 나가는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잠금 장치 포함되어 있고요. 당연히 언제든 탈거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 배터리 분실 위험은 없는데 자전거를 통째로 훔쳐가 버리면은 좀 기분이 매우 상하겠죠. 그리고 완충 시 약 14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전기 자전거들이 그렇던데 PAS 1단 기준입니다. 무조건 이 배터리는 완충했으니까 140km를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PAS 1단, 내가 페달과 함께 했을 때 최대 140km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로틀만 주구장창 땡기면은 그 정도의 퍼포먼스는 안 나오죠. 그렇게 하면 한 80km 갈 것 같은데 그건 직접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고로 주행 거리는 사용 패턴,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추가 전보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주행 거리는 동일한 조건으로 최대 약 300km로 늘어나고요. 100만 원대 일반 전기 자전거들이 약 130km의 주행 거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이 녀석은 팻바이크잖아요. 차체가 훨씬 무겁고 바퀴도 더 크고 각종 편의 기능도 다 달려 있는데 약 1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이걸 많이 탔던 게 한 30km? 배터리에 대한 아쉬움은 저는 느끼지 못했어요. 자, 그 다음 모터입니다. 바팡 H500W 허브 모터를 사용해요. 이 이 카고 자전거를 위한 모터입니다. 최대 1000W 출력, 최대 토크 95, IPX 5등급의 방수를 지원합니다. 근데 방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비 올 때는 안 타는 게 좋습니다. 해당 모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체급의 전기 자전거들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양적으로 나약한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속도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00W, 최대 25km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 좀 애매한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는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25km의 속도는 답답함도 답답함이지만 좀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죠. 속도가 빠르지 않은데 어떻게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냐. 오토바이 안 타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정 그 속도 이상은 나와야 자동차들 사이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거든. 내가 빠르게 치고 나가든지 치고 비켜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죠. 근데 이건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 PM, 퍼스널 모빌리티들이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25km 속도 제한 때문에.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좀 개선돼야 돼요. 개정돼야 됩니다. 이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엑스라이더 X200은 좋은 심폐를 갖고 있지만 족쇄를 차고 달리는 격이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이게 가파른 경사를 어느 정도로 좀 원활하게 오를 수 있을까. 직접 이거 테스트 해봤거든요. 45도 이상은 힘들어요. 자동차도 힘들어하는 경사는 이 친구는 못 올라갑니다. 근데 한 31도 정도? 요 정도는 힘들고 요 정도는 쉽게 올라가요.
나는 직장이나 집이 좀 가파른 경사, 언덕 위에 있다. 그런 분들은 뭐 제가 보기엔 그냥 오토바이 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기어, 단일입니다. 1단 기어가 전부예요. 도로 상황에 따라서 기어 변속을 사용자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만든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뭐 제 추측인데 그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게 제일 클 것 같아요. 이 스로틀 방식의 이바이크들이, 전기 자전거들이 대부분 이 기어가 없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아까 전에 제품 무게가 약 29k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제가 측정할 방법은 없고 오피셜입니다. 무겁죠? 전기 자전거 중에서도 무거운 편입니다. 그리고 팻바이크야. 바퀴도 커요. 수동 기어 변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실상 모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어지간한 하체 힘을 갖고 있는 유저가 아니라면은 모터 도움 없이 언덕 오르지 못해요. 그냥 내 인력으로는 어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스로틀 당겼어요. 다이어트고 나발이고 그냥 스로틀. 그래서 이 PAS 모드가 있는 거예요. 우측 핸들에 보면은 작은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 배터리 잔량 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버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서 PAS 모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최대 3단 조정이 가능해요. PAS,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말 그대로 이제 페달을 돌릴 때 모터가 작동해서 동력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좀 놀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페달을 딱 돌리면은 순간적으로 툭 치고 나가는 그게 있어요. 툭. 그래서 한 2분 정도, 한 3분? 그 정도의 적응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 PAS 모드를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 사용자가 수동으로 기어 변속을 할 수 없어서 따라오는 아쉬운 점,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이 절대 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나갔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진 거야. 방전됐어. 그때 이제 그 상황을 상상하면은 조금 끔찍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니까. 승우 아주 일을 즐기면서 하네. 일을 참 즐기면서 해. 일을 즐겨야지. 그럼 어떡해. 피할 수 없으면 아주 즐겨야 되는 거야. 신나게 타고 노네. 신나게 타고 놀아. 전후면 서스펜션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적용됐습니다. 제동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팻바이크인 만큼 역시 두껍고 이 커다란 광폭 타이어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노바 타이어 20인치입니다. 팻바이크의 강점은 이렇게 좀 굵고 커다란 타이어와 함께하는 안정적인 주행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타고 다니는 125cc 스쿠터보다 훨씬 안정적인 좀 주행감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타이어의 차이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제 바이크보다 타이어가 크니까 굵고 이 차이 절대 무시 못하죠. 확실히 자동차, 오토바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냐면 자전거 도로를 갈 수 있냐 없냐, 이 차이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요즘 자전거 도로 잘 돼 있대. 한강 따라서 쭉 가는데 난 그렇게 잘 돼 있을 줄 몰랐어요. 또 다른 맛이야. 재밌어요. 재밌고 기분 좋고 나의 양 다리는 거들 뿐. 매력적이었어요. 진짜. 엑스라이더 X200 튼튼하고 든든한 완성형 자토바이를 찾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주행에 필요한 것들, 에어백, 안전벨트, ABS 빼고는 다 달려있어요. 오토바이 같은 외형은 덤이죠. 당장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은 딱 한 가지, 가격. 기본 모델 기준 약 250만 원, 고급형 배터리와 DBSM이 적용된 모델이 약 300만 원입니다. 당연히 이보다 더 비싼 전기 자전거도 있고 반대로 절반가량 저렴한 제품도 있죠. 사양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 녀석은 딱 그 중간, 그 위에 조금 걸쳐있는 녀석이라고 보는데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진입 장벽이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가격입니다. 조금만 더 보태면 괜찮은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건 제가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오토바이에 거부감을 지닌 분들이라면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소비자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은 출퇴근보다는 사실 진짜 순수한 라이딩, 모험
그런 용도로 저는 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로틀이 달린 제품은 면허증 필요해요. 1, 2종 보석, 원동기 장치, 면허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막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몬코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호 잘 지키고 과속하지 않고 칼치기 하지 말고 이 기본적인 것들, 그러니까 깜빡이 제발 잘 켜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저는 잘 지키면은 사고 예방에 굉장히 저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당연한 거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 오토바이는 훔쳐가지는 않는데 막 그런 분들 계세요. 발로 걷어 차거나 혹은 막 자기가 안 잡아. 제 건 별로 비싼 오토바이도 아니에요. 스쿠터잖아. 근데 그거 막 안 잡은다니까? 안장에 이 전기 쇼크 장치를 해놔야겠어.